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안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알아볼 회사는, 요즘에 이제 한국 회사인데 보상 플랜에 대해서, 그래도 알차게, 잘 짜놨더라고요. 에드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랑 에드월 보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에드월이라는 회사의 보상 플랜 방식, 조직의 형태는 일단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팀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이나 실적에 의한 수당을 받아가는 구조인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진입 매출에 의한 수당과 재구매 매출에 의한 수당 재구매 진입 매출에 의한 수당 구조와 재구매 매출에 의한 수당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드월 보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좀 어떤 락이 별로 없어요. 락이 별로 없어가지고 락이라는 거는 어떤 장애물이라는 거를 말하는데 좀 되게 프리합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락이 많은 회사들은 그런 조건들, 컨디션, 유지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오히려 더 성과를 내고 그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조건이나 컨디션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너무 프리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해.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일단은 회원의 종류는 일단은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 같은 경우는 무료로 회원이 가입 가능하고 이 사람이 뭐 한 월에 구매를 한 5만 PB 5만 PB면은 한 11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 에돌이라는 회사의 단품 단일 품목의 PB 값은 한 45% 정도 잡힌다. 11만 원일 때 5만 PB 잡히는 걸 보면 45% 정도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원이어도 산하 누적이 되는 프리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락이 없다 그런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회원이 있습니다. 정회원은 이제 진입을 해야 돼요. 진입은 이제 60만 PB인데 60만 PB는 13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45% 정도가 PB 값으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회원이 됐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이제 이 재구매 수당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생기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회원의 종류가 또 비즈니스 회원이 있어요. 비즈니스 회원 같은 경우는 120만 PB. 그래서 총 264만 원. 264만 원 정도를 결제했을 때 이제 모양을 요런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준다. 그래서 요 코드들도 본인 코드. 이게 보통 이렇게 BC 추가 BC가 나오는 걸 유산하나 시너지 뭐 이런 회사들에서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원래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의 종류는 회원과 정회원과 비즈니스 회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당을 주는 방식이 진입에 의한 수당과 재구매에 의한 수당이 틀려요. 일단 진입에 의한 수당은 바이너리 보상 플랜에서 소실적 매출이 있잖아요. 소실적 매출의 PB 값의 15%가 수당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뭐 대실적의 누적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보상에 대해서 좀 약간 업데이트를 많이 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플러시 아웃 되는 거는 없고요. 소실적의 15%인 대신에 극점이 조금 낮아요. 극점이 주극점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초기 사업자들은 15%가 좀 그래도 소실적의 15%면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성은 좀 쉽겠지만 극점이 조금 낮은 게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후원 수당 그리고 이제 매칭 보너스가 있는데 매칭도 상당히 강력한 편이에요. 매칭은 40%일 때
2대 40%, 3대 40%, 총 120%로 해서 매칭이 강력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은 후원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점이 낮기 때문에 매칭도 또 40%, 40%, 40%이지만은 퍼센테이지는 높지만 극점에 같이 연동이 된다. 그리고 말씀 안 드렸지만은 보상을 볼 때는 항상 직접 소득과 간접 소득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 소득은 내가 추천하거나 뭐 팔거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당, 그리고 간접 수당은 이제 이런 팀 보너스나 매칭 수당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직접 수당은 없어요. 일단 수당적으로는 없는데 2 플러스 2 제품을 50% 가격, 그러니까 두 개를 사면 두 개를 더 준다. 뭐 이런 컨셉이 있는데, 요거는 보통 이제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많이 시도하는데 소비자가가 지켜진다는 거는 보장을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만약에 뭐 30%가 리테일 보너스다 그래가지고 3만 원을 커미션으로 받으면은 이건 소비자가가 지켜줄 수 있지만 10만 원짜리 제품을 7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러면은 3만 원 마진은 너가 알아서 봐.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잘 지켜지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면 그냥 7만 원짜리인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에러가 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2 플러스 2는 이 회사의 또 그 PB 값을 낮추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에 의한 매출은 진입에 의한 거는 소실적의 15%, 그리고 매칭 40, 40, 4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음, 이 진입에 의한 수단과 또 이제 재구매, 이게 여기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분별력이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재구매에 의한 수당이 뭐냐면, 본인이 일단 정회원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60만 진입을 하는 130만 원에 진입을 하는 정회원이 되면 대수로 따지면은 나를 기준으로 나의 하나, 둘, 셋, 3대부터 쭉 가서 19대까지 PB 값의 6%를 수당으로 올라온다. 이게 그러니까는 어제 줄서기 해라. 먼저 등록하면은 어쨌든 3대에서부터 19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상을 처음 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레벨별로, 이런 유니 레벨별로 있는 형태의 보상에 대해서 좀 처음 보는 분들은 야 이거 대박이다 이럴 수 있지만, 뭐 나쁜 보상은 아닙니다. 어쨌든 3대에서 19대까지를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17대에 걸쳐서 6%를 준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17대에 6%를 계산해 보면 102%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게 PB 값의 6%이기 때문에 4.5를, 그래서 4.5를 하면 뭐 대략 한 3%라 그러면은 이게 수당이 풀리는 게 매출 대비해서 한 45% 정도를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3대부터 19대까지 17대에서 6%를 준다는 거는 17대에 걸쳐서 어떤 매출이 일어났을 때 17대에 걸쳐서 6%를 주기 때문에 6%를 17번 준다는 거는 102%, PB값에 대한 102%, 그리고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대략 45%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수들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회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준회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매출에 대해서는 여기로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준회원이 아니라 그냥 회원일 경우에는 올라가지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수가 생기다 보면 사실 재구매에 의한 수당도 45%가 맥시멈으로 잡힌 거지, 실제로는 35%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 왜냐면은 회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 한 정회원과 보통 회원을 굳이 구분 짓자면 한 반반일 거 아니에요. 회원 가입해서도 정회원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까. 그러면은 한 반반이라고만 해도 이 45%는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3%를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이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그려버리면 19대에는 여기에서 1, 2, 4, 8, 16, 32 막 이래서 막 그리면 19대는 52만 4,288명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현실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재구매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여기에서 뭐 소수가 한다고 그러긴 하지만 보통 저도 이제 어떤 직급자 기준에서 봤을 때 한 리더 사업자가 있을 때 그 산하에서 오토십이 보통의 리더 사업자들은 오토십이 유지되는 게 보통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탑 리더라고 봤을 때도 그러니까는 오토십이 1000명 이상 그렇게 유지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뭐 엄청난 소득 막 월에 한 1억이 훨씬 넘는 그런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1000명의 오토십을 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보통은 1000명을 기점으로 해서 소비자는 수단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다 뭐 소비에 대한 이동이 크기 때문에 1000명의 오토십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3대에서 19대 안에 1000명의 오토십만 있다 할지라도 1000명의 오토십이면은 한 명당 그 잡히는 게 이제 5만 PB니까는 6%라 그러면 3,000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3,000원 들어오는 거면 1000명이 오토십을 한다 그러면 300만 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바이너리 원래 보상 플랜에서 1000명이 오토십을 하면 거의 매출이 한 1억 정도 나오면 좌우가 맞았을 때 보통 수당이 센데 이 위같이 이런 식으로 수당이 풀리는 경우에는 한 7%에서 8% 나오기 때문에 한 700에서 800 정도의 돈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밑에서 좌우가 안 맞는 사람 없이 어쨌든 그냥 올라오게 한다라고 봤을 때는 오토십 명수가 11만 원짜리 오토십을 1000명이 하는데 300만 원 올라온다? 그거는 또 그렇게 세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재구매에 의한 수당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 그럴까?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이 바이너리 방식으로 2, 4, 8, 16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생기긴 하지만 이거는 거의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보통의 사업자라고 한다면 뭐 많아야 몇십 명과 몇백 명의 사업자와 그리고 하부에는 많아야 1000명 단위의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감안한다 그러면 1000명의 오토십도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다 할지라도 3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 뭐 재구매 수당으로는 요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 사업으로 풀기엔 좋죠. 너사나에 52만 명이 11만 원 유지하면은 여기에다가 3천원만 곱해도 얼마야? 막 1억 넘어가는 거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이 레벨별로 주는 보너스 뭐 ACN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런 걸로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 이런 걸로 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애돌에서 수당이 그래도 파워풀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요 진입할 때의 요 수당. 그러니까는 진입하는 사람들이 130만 원씩 60만 PB씩 들어왔을 때 소실적의 15%고 매칭이 이거고 물론 극점이 낮긴 하지만 요 수당이 그나마 조금 더 파워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좀 특이한데 좀 어떤 이런 유지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화된 게 뭐냐면 일단은 직급으로 따지자면은 아까 바이너리에서 소실적 기준으로 15%를 주고 이게 후원 수당이고 매칭 수당은 1대 40, 2대 40, 3대 40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승급 수당, 그러니까 승급은 고정된 수당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신설된 프로모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프로모션은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어쨌든 사업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수당에 대한 프로모션을 건 거죠. 그러면은 다이아몬드일 때는 500만 원을 주는데 이거는 월 개념의 유지 마감이 없이 그냥 대실적도 누적, 소실적도 누적됐을 때 실제로 누적되면은 다이아의 소실적은 1억 5천만 PB예요. 그러니까 작은 볼륨은 아니에요. 1억 5천만 PB라면은 소실적이 3억 4천의 매출이고 좌우가 딱딱 맞았을 때도 매출이 6억 6천이야.
그러니까 6억 6천의 좌우 매출이 있으면 너한테 500만 원 주겠다. 이거라서 또 그렇게 따져보면 또 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누적이 계속되게 되다 보면 회사에서는 이게 또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직급을 이렇게 누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누적으로 승급수당을 500만 원 받는 거에 대해서는 승급수당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보통은 한 6억 6천 정도의 매출이라고 한다면 보통 바이너리에 승급수당이 있는 회사에서는 대략 1,0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승급수당이. 근데 이거를 이제 하는 조건이 4주라든가 한 달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죠. 뭐 유니시티의 다이아몬드가 대략 한 8억이지만 3개월을 유지했을 경우에 승급수당만 1억 나와요. 1억.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되게 낮은 건데 프리한 거죠. 월에 그러니까 승급수당이 이게 높은 게 아니야. 6억 6천에 500만 원 나오는 거면은 높은 건 아닌데 뭐 이제 보통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요런 매출이 나오면 보통 한 1,000만 원, 2천만 원은 승급사항으로 보통은 주긴 하는데 음 어쨌든 직급을 가는 조건이 한 달 조건이 아니라 쭉 누적을 시킨다는 관점에서는 되게 프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크라운이 있어요. 크라운은 2천만 원 줘요. 그래도 승급수당 꽤 많이 주죠. 많이 주는데 소실적이 3억이야. 소실적이 3억 PB라는 거는 현금 매출로 따진다 그러면 이게 6억 6천. 그러니까 좌우가 딱딱 맞았을 때도 거의 한 14억 가까운 매출이 일어났을 때 14억 가까운 매출이 일어났을 때 2천만 원을 준다는 거죠. 바이너리에서 어쨌든 좌우를 그렇게 맞추는 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가 맞고 여기가 이렇게 누적으로 해서 14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을 때 2천만 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타 회사에 비해서 또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로얄 크라운은 이거는 순순히 리더십의 문제인데 크라운을 직추로 4명 크라운을 직추로 4명 했을 때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크라운을 4명을 만들었다는 건. 그러기 때문에 승급수당이 1억 정도 됩니다. 네,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안 나왔겠죠. 크라운을 직추로 4명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또 쉽지는 않다. 크라운을 직추로 4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다이아와 크라운을 직급을 가는 조건은 계속 누적으로 간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아까 이제 재구매 수당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재구매 수당이 하부 매출이 대략적으로 오토십이 1억 나온다 해도 1억 1천만 원이 나온다 해도 수당은 3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프로세스를 전체를 다 우리가 돌려보면 진입에 의한 매출은 소실적의 15%, 매칭 40, 40, 40이어서 그렇게 돌아가고 이 승급에 의한 직급을 가는 거는 누적으로 가지만은 깔아야 하는 매출이 많은 거죠. 다이아는 거의 매출이 한 6억 6천이 있어야 되고 크라운은 14억이 있어야 2천만 원 갖고 6억 6천이 있어야 500만 원을 받으니까 승급수당이 높은 비율은 아닌 거예요. 근데 재구매 부분에 있어선 바이너리처럼 소실적을 맞춰야지만은 받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받는 비율이 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부 매출 대비 현금 매출 대비 실질적으로 3% 받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한 아메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이가 보통 다이아몬드 왁구를 이렇게 딱딱 맞춘 사람이 6레그를 독립시킨 사람이 한 그냥 2차 보너스만 한 3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근데 6레그를 했을 때 한 1억 정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재구매 수당은 거의 한 아메이 정도의 수당 지급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입에 의한 거는 조금 파워풀하게 돌리지만 극점이 조금 낮다. 요거를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보상 플랜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요 회사가 거의 처음 오픈했을 때 요 보상 플랜을 짜셨다고 하는 분과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재밌게 보상 플랜을 짜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설명을 했을 때 되게 혹하게 할 수 있는 보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타 회사에 비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게 굉장히 락이나 유지 조건이 없이 좀 풀어준 보상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국내는 35%의 수당 지급률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사실은 더 풀어주고 싶어도 이렇게밖에 짤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와 같이 에돌이라는 회사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진입에 의한 보상과 진입에 의한 보상은 바이너리 형태로 수당을 풀어주고 또 유지에 의한 보상은 유니레벨 형태로 대수별로 약간 줄서기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수당을 풀어주는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그 과거부터 이 레벨별로 이렇게 이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면 사람들은 엄청난 소득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레벨별로 다 내려가면 전 세계인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진입의 보상과 유지의 보상에서 나름대로 보상을 짠 사람이 알차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